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추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라는 도시에 학회 관계로 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숙소인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혼자서 이동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 작은 문화 체험도 해볼 겸 또 택시비도 아낄 겸 겸사겸사 버스를 한번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버스 정거장의 위치를 물어보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니까 말이죠. 그 버스 정거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의 주인에게 버스 정거장의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50대, 60대 초반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주인 남자가 버스 정거장이 어디냐라는 영어 질문을 전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문화, 또 해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양 얼굴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웬만해서는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이번에는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버스 스테이션이라는 말만 떼어서 몇 차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버스만 떼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역시 못 알아듣고 말이죠.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번에는 버스라는 말을 외치는 동시에 허공에 BUS를 그리면서 그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남자가 부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아들었다는 듯이 저에게 방향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스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버스 부스를 발음을 하면서 둘이 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탈리아어 대화 자체를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충분히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를 버스라고 발음했다고 웃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버스 자체는 찾아서 덕분에 타게 되었습니다만은 타고 가는 도중에 옛날의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학생이 책에 나오는 버스를 부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깔깔깔 크게 웃고 그 학생을 떼놓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때는 버스를 부스라고 발음을 해서 일종의 놀림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부스라고 발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이탈리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께 이런 퀴즈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시다, 옥단, 오누 이런 게 다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추측컨대 거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은 유명한 영어식 약자인 에이즈, 나토, 유해, 스페인 또는 프랑스식 약자입니다. 이런 예들은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 영어에 비해서 대부분의 중요 형용사들이 명사 뒤에 오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의 특성상 이루어진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깊은 계곡을 지나서
깊은 산중에 외눈박이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연히 두 눈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외눈박이 사람들이 두 눈 가진 사람을 신기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들처럼 한눈으로도 세상을 다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은 두 눈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혼동스럽고 오히려 불필요한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놀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사안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식 문명을 대할 때 물론 영어의 위상이 더 높고 오히려 또 갈수록 더 높아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면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단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국제화 시대, 또 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제대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알게 되면은 그만큼 더 큰 포용력과 더 넓은 이해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